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설 비화가 공개가 되면서 축구 팬들이 토트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비화를 밝힌 주인공은 다름 아닌 무리뉴 감독이었는데요. 나폴리 대 AS 로마의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리에A 우승 확률 85%의 나폴리가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AS 로마. 나폴리는 10월에 1대0으로 원정에서도 승리했었는데 이번엔 나폴리 홈에서 펼쳐지다 보니 무리뉴 감독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세리에A로 건너간 후 바로 팀을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을 시켜버렸고 2년차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가시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밀란과 아탈란타가 먼저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6위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나폴리에게 패배한다고 해도 4위권과 2점 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4위 안에 들 수가 있는 거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맡고 순위가 추락하면서 이제 명장 대열에서 끝났다라고 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리뉴 감독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뉴를 망친 것은 레비다라고 말이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왔을 때는 토트넘 구단 운영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수 영입이 감독에게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포체티노 감독도 팀을 최전성기로 만들어 놓았을 때 선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간접적인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포체티노보다 한 수 위라고 봤기 때문에 갑작스런 감독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 무리뉴의 입김을 레비 회장이 무시할 리는 없잖아요. 당시에는 파라티치 단장이 없었습니다. 선수 영입을 레비 회장이 맡았죠. 베르통은 알도베르트의 벨기에산 센터백 수명이 거의 다해가면서 토트넘 수비도 점점 쇠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보유한 자원으로 버텨야만 했죠. 당시 센터백은 노장 주전 선수와 산체스가 있었고 다이어가 센터백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토트넘은 절대로 수비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실점이 많아질 때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비수의 기량보다 프로세스의 문제라면서 선수 탓으로 돌리진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내부적으로 김민재 영입을 구단에 즉 레비에게 요청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미 손흥민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퍼거슨을 통해서 박지성에 대해서 들었다 보니 한국만이 가진 문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코치하기 매우 좋은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이징 고안에서 활약하는 김민재도 알게 된 듯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손, 너가 추천하는 한국인 수비수는 없어? 있습니다. 김민재. 실제로 손흥민은 구단에 김민재를 추천했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나폴리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디발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더니 나폴리 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나폴리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 김민재와 화상 통화도 했고 토트넘에 있을 때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나를 돕지 않았다. 당시 베이징에서 활약하고 있던 김민재의 이적료는 1000만 유로였고 토트넘은 500만 유로를 제시했다. 70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 사이에 이적이 성사될 수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민재와 두세 차례 화상 통화를 했고 김민재는 정말로 토트넘으로 오고 싶어 했지만 오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쓰레기 같은 수비수가 김민재라고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김민재가 형편없는 수비수라는 의미로 쓰레기 같은 수비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김민재를 볼 때는 이런 대형 선수로 봤는데 구단이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비꼬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찌라시가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충격적인 경기를 당하고 명예의 금이 가게 돼버리면서 레비 회장에 대해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심하게 말하면 또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폭로하면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김민재 뭐가 그리 달라졌나요? 그냥 리그를 바꿀 때마다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500만 유로 선수 취급을 했단 말인가요? 이에 토트넘 팬들도 경악하듯 분노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은돈벨레 영입 충격보다 강도가 더 심한데 레비가 제대로 사고를 쳤군. 정말
김민재를 영입했다면 토트넘도 우승 후보가 됐을 거야. 난 정말 그렇게 빠른 수비수는 보지 못했어. 한국엔 월드클래스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었던 거네. 무리뉴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김민재는 오고 싶어 했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토트넘이 우승할 때는 레비가 사라질 때가 될 거야. 무리뉴 인터뷰는 파장이 클 듯해. 모든 선수가 떠날 것 같아. 무리뉴의 안목은 틀린 적이 없어. 네. 김민재는 현재 1억 유로 몸값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세리에 A를 정복한 월드클래스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를 언급한 것도 나폴리에 그만큼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레비 회장이 김민재를 500만 유로에 데려오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무리뉴 감독 말대로 27억 정도만 더 주면 대박 칠 수 있었고 어쩌면 토트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기회였는데 레비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레비는 2015년에 손흥민을 직접 데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토트넘을 리빌딩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구장 짓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좀 하더니 감을 완전 잃어버린 듯합니다. 아무리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라 해도 27억 때문에 대여를 놓치다니 무리뉴 감독도 실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AS 로마를 맡으면서 바로 세리에 김민재와 함께 베스트 11에 포함된 스몰링을 데리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스페셜 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안목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왜 구단이 선수를 사고 팔려는지 더 이해가 되질 않네요. 네. 레비 축구는 할 줄 아나요? 차라리 그때 무리뉴가 사비로 좀 투자 좀 하시지. 네. 아 맞다. 김민재 토트넘 오는 거 반대한 분들 많았죠? 네. 자 보세요. 토트넘이 당시에 700만 유로에 데려왔다면 거의 10배의 몸값이 될 뻔했는데 와, 엄청나죠?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길 바라는 마음 더 이해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죠. 무리뉴는 인터뷰 때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리가 이미 스쿠데토를 차지했다고 본다. 그럴 만한 팀이라 축하를 전한다. 훌륭한 감독이 이끄는 멋진 팀이다. 위협할 만한 상대가 없다. 우리도 결과를 얻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것이다. 맞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네. 나폴리가 19경기를 남겨놓았는데도 이미 우승이 확정이 된 듯이 좋은 평가를 할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폴리가 우승이 유력한 데는 김민재 영입 효과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경기들만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체력 관리와 부상 조심해야죠. 네. 무리뉴 감독에게 미안하지만 이번 경기 나폴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김민재 무실점 활약으로 이상 흰수염 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